쓰고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미끄러지죠. 미끄러져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요. 안녕하세요, 제로카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운행하면 안 되는 차량,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겨울에 운행하면 안 되는 차량은 뭐가 있을까요? 경차? 아니면 후륜구동차? 전륜구동차? 차 종류로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오토바이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면 전기차예요. 여기 보시는 거는 테슬라, 그 다음에 기아 EV6고요. 밑에는 아이오닉 5입니다. 전기차가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겨울이죠. 눈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이제 뭐 스키도 타셔야 되고, 뭐 설경을 즐기러도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기차들이 이런 눈길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차라든가 뭐 후륜구동차, 전륜차 문제가 안 되죠. 잘 탈 수 있죠. 근데 다만 겨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취약한 거는 후륜차다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후륜차보다 왜 전기차가 안 좋냐, 왜 운행하면 안 되냐 라는 게 정말 궁금하시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미끄러지죠. 미끄러져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요. 근데 뭐 사고는 충분히 자동차인데 사고 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뒷사고도 나고 앞사고도 나고 이래요. 전기차들은 사실 앞에는 별로 있는 게 없어요. 이쪽 뒷바퀴 있는 쪽에 이제 모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사륜구동을 위해서 뭐 4개짜리 모터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장치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대부분의 장치들이 보통 뒤쪽에 많이 장착이 된다고 해요. 특히나 테슬라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살짝 쿵 해서 트렁크하고 범퍼 사고 날 수도 있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쿵 부딪혔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요, 보통 수리기간이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뭐 8개월, 9개월, 뭐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대기기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왜 생기냐, 반도체 이슈도 있을 거고요, 부품 이슈,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들 문제, 전용 공장이 좀 없다거나 설비가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대기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힘듭니다, 진짜.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이제 테슬라에 해당이 된 건데, 전용으로 운송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테슬라에는 차 운송 모드를 켜서 그 운송 모드에 따라서 해야지만 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요. 요거는 뭐 꼭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뭐 이렇게 귀찮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저희 쪽 공업사에 이제 입고가 된 차량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22년 8월인데 주행거리가 약 1000km 정도 됐어요. 요건데 요 정도 사고 났거든요. 근데 요게 뒤쪽에서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요 정도 사고 났는데 이게 8개월 넘게 뭐 한 1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2년도 8월에 출고를 했고 뭐 1000km 정도 탔는데 그렇게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비하고 이제 수리 리스크 왜 발생하는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품 수급 문제, 정비 엔지니어 문제, 전용 수리 공장 부족한 거, 그다음에 기존 외부 협력사에서 뭐 수리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정비 지침이 뭐 부족해서 공업사 외부 협력업체에서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상 고압, 고전류 문제 때문에 또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기타 등등등 제조사의 문제고, 이쪽에서 조금 있으면 풀리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기는 게 이 플랫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기차의 특성상 뭐 좀 저렴하게 만들고 단가를 세이브하고 하기 위해서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한다고는 하는데, 요거는 뭐 테슬라에 해당된 얘기지만 세 등분을 해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리어 쪽에 대해서 이게 통으로 돼 있잖아요. 통으로 돼 있어서 아까 같이 보여드린 것 같이 그렇게 사고가 나면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요. 다른 메이커 모델들이나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현재. 수리기간이야 뭐 알겠다 이거예요. 뭐 저희가 보상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 보상 쪽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수리가 끝나야 뭐가 처리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 처리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요. 바로 렌트입니다, 렌트. 보험사 약관이에요, 약관. 이 약관에 들어있는 거는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만 일단 보고 얘기할게요. 회사가 보상하는 렌트 비용은
다음 1, 2에 따른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내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를 대여하는 경우 동종차종으로 한다는 거고요. 1일당 렌트를 소요되는 비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렌트 기간이라고 돼 있죠. 기간. 정비업체에 입고해서 수리가 완료될 때 기간을 30일로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웃기죠. 돈 한 경우는 뭐 차 찾을 때까지는 해준다. 이것도 그렇지만 30일 한도. 결국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 맥스로 할 수 있는 게 30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하다가 괜찮아도 사고가 안 나도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받으면 내가 보상을 100%를 받아야 되는데 100%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수리기간이 아까 앞에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리기간이 많이 걸리는 동안 저는 렌트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피해자니까. 30일 이상을 안 해주니 나중 기간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 운행을. 30일 이것도 제가 규정을 또 찾아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수리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해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25일이라는 게 있고 25일 동안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총합하는 경우에만 30일로 해준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내용들도 막 문제점이 쏟아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인지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문제가 이거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2년간을 의무 운행기간으로 준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준수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해야 돼요. 환수를 해가요. 환수를 4개월 미만은 20%를 환급을 해가더라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거나 천재지변에 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괜찮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사실 발생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내 차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팔든 아니면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조항들을 좀 잘 따져서 처분을 하셔야지 피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로 이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자가 나머지 기간을 유지를 해야 되고 2년이 일단은 채워져야지만 환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처음 출고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차를 누구한테 판매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매수자분이 2년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자분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환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먼저 받으셨던 분은 다 사실 보조금은 받은 상태지만 그 매수자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매수자한테 이제 그 권리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한 분이 모든 걸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운행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참고를 잘 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오너들의 지금 그럼 가장 최선책이 뭐냐? 겨울철에는 그나마 좀 뭐 운행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타이어라든가 이런 거는 윈터 타이어를 필히 장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거는 차주분들께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피해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한데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 장점 정말 많죠. 장점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너무 크리티컬하게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사고를 내든 남이 나를 받아서 내가 보상을 받든 뭐가 됐든 간에 피해를 보시니 사고는 어떠한 경우도 상호가 나지 않게끔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설명을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정보들 이제 계속 업데이트해서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런 정보 잘 전달 드려서 방어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보 좀 자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